네, 매주 화요일에는 용감한 기자들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CBS 이정주 기자 겸공의 박형광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쉬다 왔네. 좀 탔나요? 얼굴 많이 탔습니다. 탔어요. 제주도 괜찮습니까? 제주에서도 여전히 네. 마음은 여기 서울에 있었죠. 계속 뭘 보시더라고요. 보내고. 것 같은데. 계속 일하는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네? 저도에서 계속 막 업무 지시 내리고 말이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뭐 대통령도 아닌데 가서. 근데 제가 이게 정치 영역이 원래 그렇긴 한데 네. 와 막 일주일 사이에 천지개벽이 돼 있더라고요. 너무 많은 많겠죠. 뉴스가 쏟아져가지고 네. 진짜 사실 기자들은 휴가지에서도 사실 계속 뉴스를 맞아요. 봐야지 이게 감을 유지하지 않으면은 나와서 엉뚱한 소리 할 수 있거든요. 특히나 정치 뉴스는 더 그래요. 맞아요. 예. 갑자기 또 미시고 막 확확 바뀌기 때문에 예. 계속 지켜봐줘야 됩니다. 예. 결론은 쉬면 안 된다 이거. 슬픈 결론으로. 이정주 기자님은 휴가 잘 다녀오신 듯 하네요. 얼굴이 탔어요. 예, 지금 애청자분들이 먼저 알아보시네. 그래, 마음도 얼굴이 탔어요. 탔습니다. 예, 저도. 마음도 탔어요? 네. 마음 왜 타요? 아니 제가 이게 또 휴가지에서 우리 네. 취재편이 좀 챙겨봤죠 생방송으로. 야, 대단하다. 그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장에서. 예, 와이프가 뭐라 하더라고. 잠깐 있어봐. 편의점 좀 갔다 올게. 제주에 있는 해수욕장에 예. 이제 중문 해수욕장 근처에 야. 9시에 이제 시작할 때 예. 보고 있었는데 이상호 선배 지난주에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전화 연결했죠. 전화 연결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나와서 제가 보니까 이게 자리가 오래 비우면 네. 뺏기는구나. 이상호 선배 지난주에 그 전화 연결해가지고 맞아요. 저희 대박 났습니다. 왜냐면 그날 대통령이 난데없이 국무회의 라이브를 하셔가지고 예. 하여튼 종종 한다니까 피해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국무회의는 이제 오후에 매불쇼 때 하는 걸로 아니면 경공할 때 하는 걸로 동접에 피해 없게. 네, 저희 광고 먼저 소개하고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국내산 토종 흑염소 진액입니다. 좋아요. 네, 다가오는 말복 무더위에 땀으로 빠져나간 기운을 이제는 속부터 제대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바로 국내산 토종 흑염소 진액은 토종 흑염소를 통째로 진하게 달여서 지친 몸을 든든하게 채워줍니다. 토종 흑염소에 더해서 산속 인삼이라 불리는 마가목, 황칠, 꾸지뽕, 천마, 흑마늘, 자연에서 온 20가지 재료까지 그중에 마가목은요 열을 내리고 지친 몸을 달래는데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무더위에 지치기 쉬운 여름철 보양의 제격입니다. 직접 수매한 우리 농가 흑염소를 유통 단계를 줄여가지고 가격 부담은 낮추고 품질은 높였습니다. 구매자분들께서 최근에 올려주신 구매 리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위를 잘 타서 입맛도 없고 힘도 없었는데 흑염소 먹은 이후로 밥맛도 좋아지고 건강해진 느낌이 들어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흑염소 특유의 냄새가 날까 걱정했는데 완전 깔끔한 맛으로 입맛 까다로운 남편도 잘 먹어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취재 편의점 구독자 전용 이벤트로 2+1 구성 주문하시면 일주일치 7포 체험분까지 챙겨드립니다. 지금 바로 업그레이드된 국내산 토종 흑염소 진액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배송 메시지에 반드시 취재 편의점을 적어주셔야 모든 사은품 증정이 가능합니다. 맛이 깔끔합니다. 어때요? 드셔보십니까? 이거 두 분 다 확 다 이 마셨네. 실장님이 따뜻하게 데워주셔가지고 맛이 좋아요. 그래요? 예. 냄새도 안 나요. 그러네. 한약 냄새 나요. 네, 한약 냄새. 네. 예. 자, 저도 요새 너무 지쳐가지고 요즘 먹어야겠어요. 네, 이거 먹고 좀 힘을 내서 땡볕에 걸어다니라 힘들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요즘 네. 자주 봐요. 매일 봬요. 매일. 우리 매일 만나요. 네, 박형광 기자 용산에서. 용산 네. 대통령실에서 매일 만나는 네. 사이인데 그 얘기 좀 이따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박형광 맞춤형 광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글루타셀 감사합니다. 스프레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진짜 모델 다 됐어. 그럼요. 이제 너무 훌륭해. 익숙해가지고. 훌륭합니다, 훌륭해. 예,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예민한 피부에 여름 피부에 산뜻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글루타셀 스프레이입니다. 글루타셀은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울 때도 좋지만
무더운 여름에 햇볕에 노출되거나 땀으로 인해서 피부가 민감해지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데요. 외출 전에는 선크림으로 피부를 보호하시고 외출 후에는 글루타셀로 피부를 진정시켜 주십시오. 땀과 더위로 자극을 많이 받은 경우에 찬물로 씻으시고 산뜻하게 글루타셀을 뿌려주시면 자극받은 피부가 편안해질 것입니다. 땀만 나면 긁어대는 아이부터 약을 사용하기 곤란한 임산부까지 땀과 햇볕에 민감한 피부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운 날씨 때문에 피부가 민감해지신다면 글루타셀을 시원하게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름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과 인터넷에서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매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더보기 그리고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검색창에 글루타셀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여름에 진짜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 좀 돌아다니면서 땀 나면 네. 어디 이제 화장실 가서 씻고 글루타셀 좀 뿌리면 네. 아주 기분이 좋거든요. 구름바다님이 두 기자 이 CF 노리는데 예, 훌륭합니다. 아니 근데 대통령실 출입하니까 박형광 기자 어떤 좀 변화가 생기셨습니까 활동에? 일단 일찍 출근을 해야 된다는 점. 그러니까 일단 새벽에 나와야 네, 된다. 그렇죠. 브리핑 빨라요. 네, 예, 브리핑 빨라요. 브리핑이 7시 40분이기 때문에 7시 반까지는 갑니다. 그렇죠. 예, 도착을 가서 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오후 5시에 또 정례 브리핑이 있어요. 아. 대변인님. 그래서 보통 그 즈음에 있기 때문에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참 이게 뭐랄까 제가 그 세 분의 이번에 들어간 세 명의 기자 이상호 선배, 장윤 선배, 저 이상호 선배가 먼저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질문만 해도 클립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제가 또 놀랐어요. 그래서 네. 윤서 선배가 또 질문하시고 또 클립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이제 내가 해야 되는구나. 내가 질문하는 기자. 질문해야 되는구나. 안 하면 안 되는구나. 되는구나. 그게 굉장히 부담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이게 부담되죠. 질문이 안 할 수가 없네. 안 할 수도 없고 네. 이제 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잘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네. 좀 부담을 가지고 질문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 기회를 그 기에서 JTB 뉴스 네, 네. 그리고 JTB 뉴스. JTB 뉴스 그다음에 전주 전주 MBC 특별한 감사 인사를 네. 드립니다. 아니 근데 진짜 그러니까 굉장히 주목받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질문도 똑바로 해야지. 네. 학습하고 질문해야지 아무거나 하면 안 되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상당한 부담이 있는 것 뭐 같습니다. 들뜨기보다는 이게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질문을 예. 해야겠다라는 좀 책임감을 그렇습니다. 느낍니다. 네. 질문 잘못하면 몰매 맞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쇼츠 막 10만에 나오더라고요. 쇼츠가 네, 쇼츠만. 박형광 네. 쇼츠가 윤서 와. 선배 쇼츠도 이렇게 클립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많은 분들이 예. 관심 좀 가져주시고 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취재 편의점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정주 기자도 대통령실 출입한 적 있나요? 있죠. 언제? 윤석열 용산 때. 용산 때 그때 분위기 좀 어땠어요? 그때는 뭐 아시잖아요. 지금 이거랑 완전 다르게 그러니까 그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네. 도스태핑 예, 할 예. 때구나. 도스태핑. 그한 60일 만에 무너진 도스태핑. 예. 근데 그때도 사실은 어떤 구도가 있었냐면 제가 뭐 특정 회사를 말하기는 그렇고 그 윤석열이 아끼는 기자들이 있어요. 있죠. 있죠. 한동훈도 네. 딱 있잖아요. 정해져 있거든요. 이 맞아요. 사람은 네. 편애하는 기자 있어요. 맞아요. 그래갖고 약간 오죽하면 1호기에서 CBS 기자 아닙니까? 그분이 그쵸. 이정주 기자 선배 아니에요? 이게 갑자기 갑툭튀로 나올까봐 제가 좀 자제하고 있었는데 물론 거기서 이제 보시면 두 명이 만나요. 네, 두 두 명이. 명이. 저희뿐만 아니라 채널 A 가면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도스태핑 할 때 일종의 이제 설거지하는 기자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막 이 가시도친 그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네. 뭐 경찰국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이게 무슨 법제상 문제가 이게 정당한 합방 근거가 있냐? 네. 이것부터 시작해서 뭐 한국형 FBI 하니까 네. 막 윤석열이 막 뭐 미국에서는 말이야 뭐 영어 잘하고 막 이러고 막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아침에 질문 하나씩 받았는데 그때 보면 날선 질문이 나온 마지막에 그 심기경호 윤석열에게 이런 걸 종합하면 지금 어쨌든 여야의 어떤 협치를 위해서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뭐 어떻게 보시냐? 이렇게 이제 마지막 설거지해주는 그 기자가 있었어요. 네, 그 소문이 유명했거든요. 진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첨과 아부 정말 입안의 혀처럼 도스태핑에 기자 아닌데. 도스태핑에 이제 약간 마지막 설거지라는 그것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그 나중에 이제 MBC 그 네, 슬리퍼 사건, 슬리퍼 사건. 이기주 이기주 선배가 기자. 이제 하다가 예. 이제 나중에 그 사실 용산에서 자극을 한 거예요. 굳이 그때 이기정 비서관. 예. 거기는 YTN 기자 출신 아니에요? 그쵸, 이기정 맞아. 비서관은 기자 출신. 예, 네. 기자 출신. 마지막까지도 그 안에서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서 진상으로 유명했더만요. 이기정 비서관이. 예, 예. 아 그래요? 그 기자들 직원- 사이에서. 동료들 사이에서 아 용산. 용산 동료들 사이에서. 예. 오. 그러니까 괜히 예. 약간 뭐랄까 그 일하는 척하는 사람들 있죠. 예. 이게 사장님 오시면 갑자기 슬리퍼 내주고 그게 아니라 일을 잘하라고 일을 네가 하는 일을 잘해 리포트를 그렇죠. 잘 쓰고 그렇죠. 홍보비서관이면 홍보 네. 일을 잘하고 네. 외신하고 컨트롤 이런 걸 잘 메시지를 관리 잘하라는 거지 네. 슬리퍼 내우란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막 그렇게 티 나는 거 있죠. 누구 나왔을 때 네, 주군이 나오시면 아 그러면 제가 좀 여기 있었습니다. 얄밉죠. 예, 네. 얄밉죠. 그날 그래서 싸움이 난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윤석열 아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 처음 듣네. 이 얘기 처음 듣네 진짜. 그 윤석열한테 어필하는 거였구나. 네. 아. 그러니까 이기정은 여기 MBC랑 싸우려고 한 게 아니야.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저를 알아봐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예. MBC 기자하고 예. 결투를 벌이고 예. 있습니다. 그렇게 이거 제가 여기 있어요. 무례한 질문을 하는 MBC 기자에게 네. 제가 한 방 먹였습니다. 이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왜 우리 아.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그 부장이 밑에 있는 이제 팀원들을 야 기사를 이렇게 좀 야마를 똑바로 갑자기 팀장 끼어들어서 이 새끼가 말이야 휴가 갔다 오더니 하면서 갑자기 나타나서 A4 던지고 막 이러면 예. 부장도 예. 적당히 해라 임마 적당히 해 예. 하는데 그런 추임새를 맞추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평소에 이기정 회사에 있습니다. 있죠. 예, 있어요. 있어요. 회사. 근데 예. 이기정 비서관이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아. 용산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평가가. 그래가지고 동료들한테 평가가 안 좋네. 네, 그래서 그 쓸데없이 어쨌든 도어 스태핑은 기자와 대통령의 시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 누가 하래요? 쥐가 한다고 해서 했잖아요. 예. 지가 네. 아니 저는 그렇죠, 지가라고 그렇죠. 해. 지가라고. 네, 저는 왜냐하면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 도어 스태핑 할 때 예. 저한테 그 밑에 있는 이제 모 관계자가 비서관이 물어보더라고요. 예. 이걸 해도 되냐고. 그러니까 음. 하는 게 어떠냐고. 아 의견을. 예, 그 예.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진짜 비서관님 생각해서 하는 소리인데 우리 형님 같이 생각해서 하는데 형님 이거를 선입견 있게 듣지 말고 나를 충심으로 들어달라. 하면 안 된다. 도어 스태핑하면. 예, 예. 왜냐면 내가 볼 때 이게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째진다고. 예, 예. 이거는 과거에 정치 구단이든 뭐 DJ 이런 사람들도 안 하는 거다. 네.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다. 남들 한다고 겉멋 부리다가 큰일 나다 잘못하면. 그치. 아니, 잘하면 좋죠. 예. 근데 어차피 도어 스태핑을 질문을 약속대로 짜고 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금방 소문나요. 예, 그렇지.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새벽에 4시 나와가지고 그 팀이 있었거든요. 맨날 예상 질문 만들고 자기들끼리 아 대통령실 안에 새벽 4시에 출근해서 4시 반에. 그래갖고 차마 저한테 못 물어보더라고. 너 뭐 물어볼 거냐? 왜? 내가 기사 쓸까 봐. 아 제가 그러면 사전 검열. 도어 스태핑도 약속대로는 물어봤다. 기사 나오잖아요. 기사들 제목 딱 떨어지네. 예.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못 물어보는 거예요. 못 물어보는데 자기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서 어필하더라고. 왜? 아. 질문하지 말라고. 세상에 질문하는 기자인데.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보면 윤석열이 과욕을 부렸죠. 예. 예, 능력도. 춤이었죠. 예. 그러니까 그게 지피지가 안 되면 그래 돼요. 그 술 먹고 오고 이러진 않. 술 먹고 온 날 제가 봤을 때 제꼈죠. 그냥.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술 먹고라도 오면 다행입니다. 빈차 먼저 보내고 그러니까. 제낀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술 먹은 날에 제낀 거예요. 제꼈다. 예, 무슨 대회 일정이 있다고 막 예, 한 건데 예. 그 지금 보니까 다 뻥이었어요. 예. 네, 그쵸, 그냥 제낀 거야. 지금 보면 도어 스태핑을 하면 할수록 지지율이 하락하고 욕을 먹을 그러니까. 때였으니까 네. 사실은 그만뒀어야 됐어요. 예. 대통령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쵸. 근데 이제 잘 걸렸다. 네. 이기주 선배가 이제 그 그쵸. 사건을 있고 난 뒤에 네. 그걸 핑계로 이제 그만둔 거죠. 원래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쵸. 그 출근을 빌미가 했어요. 없으니까 예, 억지로 한 거죠. 울고 싶을 때 뺨 예. 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그때 막 가벽치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 안에 뭐 그쵸. 기자들하고 가벽치고 네. 막 못 넘어오게 하고 네, 막. 스태핑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만 따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원래 네. 거기 없잖아요. 네. 국방부 거기 네. 튀어 있는 네. 곳이라서 네. 병 만들고 뭐 대단한 거 한답시고 그 앞에서 그 약간 똥싼 바지 앞뒤도 모르는 바지 입고 나타나가지고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당시에 그 관계자들이 그런 얘기를 커뮤니티에서 들었다고 해준 얘기예요. 아 진짜. 예, 네. 나타나가지고 아침에 이게 막 네. 배 나와가지고 막 좌우로 흔들면서 아유 진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는 것 자체가 참
그러니까 그 이번에 참담한데. 저는 그것도 웃기더라고요. 집무실에 큰 침대가 있었다. 네. 자, 이게 바로 어제 보도 나왔죠. 예, JTBC 단독인데 사실 저희 취재 편의점이 지난주에 쓴 내용하고 좀 약간 일맥상통하는 단독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주에 그 윤석열에게 애착 매트리스가 있었다. 그래서 출장 다닐 때는 그 애착 매트리스를 갖고 이동을 했다. 그리고 수송 차량에 그 소주가 박스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가 즐겼던 술은 테슬라다. 테라와 차미스. 그 얘기 있었죠. 네, 그거다. 그리고 1:1 술이 안 비율. 깨는 날은 군의관을 불러가지고 링거도 받고. 링거 맞고 그리고 나왔다. 근데 링거 맞고도 안 깨. 그러면 집무실 사우나를 가는 사우나 거죠. 뭐 이런 걸로 이제 해석이 됐던 건데 이 얘기 좀 해봅시다. 아니 집무실에 기자실에 초대형 침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무실에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순방대마다 네. 매트리스를 집도 아니고. 실어놨다. 예. 그 이제 집무실에 출근해서 잤다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사우나 한번 하고 그쵸. 편하게 그치. 그 대형 매트리스로 네, 그러니까. 잤다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저도 사실은 어제 한 2시간밖에 못 자고 나왔는데 여기 매트리스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걸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는 간이 침대가 아닌 간이 침대는 특히 그러니까 그 라꾸라꾸 같은 그쵸, 거. 라꾸라꾸 같은 예. 거는 국회의원실에 대체로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갑자기 뭐 필리버스터를 한다거나 맞아요. 아니면 뭐 24시간 대기해야 되는 비상 상황일 때 접었다가 접었다가 폈다가. 폈다가 맞아요. 하는 그런 예. 간이 침대 이게 아니라 특수 제작한 매우 큰 침대가 매우 큰 침대. 매우 큰 침대가 있었다. 이런 거예요. 평소에 허리가 좋지 않아서 크고 딱딱한 침대 매트리스를 대통령 전용기에 싣고 다녔다. 와. 이거 옛날 박근혜 뭐 화장실 변기 변기. 황금 변기. 그 똑같은 거 사실 아니에요? 그 짓이죠. 근데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수송 담당자들이 애를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이런 식의 특혜를 받았으니 옷을 벗지. 예?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자기가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 아닌가. 내가 평소에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검사야. 내가 서울중앙지검장이야. 내가 검찰총장이야. 내가 대통령이야. 근데 나를 말이야 여기다 가두고 말이야. 뭐 이런 거 아닌가. 그 제가 옷 벗은 거 안 그래도 예. 특검 쪽에 좀 알아봤어요. 예, 알아보니까 예. 그 사실은 그날 구인할 수 있었어요. 강제 구인할 수 있었어요. 아, 근데 특검팀이? 특검팀이. 예. 근데 이제 윤석열이 옷 벗고 버티니까 속옷만 입고 네.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는 거예요. 어. 잘 됐다 요놈. 아 진짜. 잘 됐다. 네. 그리고 야 나 또 어. 그래 가. 그렇죠. 다 찍었으니까 바디캠 영상도 있으니까. 영상도 다 찍었으니까.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지금 언론에다 푸는 거죠. 이게 잘 됐다. 왜냐면은 이렇게 그 약간 변태 이미지, 변태 사이코 이미지가 딱 붙여지면은 예. 보수 정당, 그 품위를 중요시하는 보수 정당에서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선다. 그리고 이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뭔가 신적 대상으로 삼아서 뭐 보수 진영에서 다시 우상화를 하려고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예. 우상화를 깰 수 있는 수단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 어쨌든 이 사람은 우리가 데려갈 수 있다고 언제라도.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놔둬라. 그렇게 됐다는 거죠. 오, 특검팀이 고도의 어떤 전략적 판단을 네. 한 거네요. 지금 그렇죠. 보면 근데 특검팀이 언론 그 플레이를 잘 하는 거잖아요. 좋은 그렇죠. 의미로.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뭐 연병하는 이 얘기도 사실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돌려서 돌려가기. 돌려가기로 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요. 저는 그 우리 청소노동자의 연설을 들을 때마다 너무 속이 다 시원한 후련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가 뉴스 퀵배송 때 보내드렸는데 한 번 더 듣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참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윤석열 우상화를 그렇죠. 깨는 순간이다. 그럼요. 네. 이거를 보고 그래서 그렇게 원래 입고 있었다. 원래 벗고 있었다. 체온 조절을 위해서. 그게 마치 뭐 특별한 일이 아닌 것처럼 계속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쪽에서는 그러니까 윤석열을 따르는 사람들과 네. 윤석열의 생각이 완전 다른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은 사실 저런 정도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나 당을 생각하면 저거 함부로 못 하거든요. 못하죠. 그렇죠. 네, 근데 네.
저거는 진짜로 소위 말해서 이제 살겠다고 하는 짓이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그 저런 짓 하고 나서 막 난리 나니까 네. 명태균 씨 있잖아요. 네. 예, 우리 박 기자 전문 명태균 씨가 진짜 좀 우픈 얘기인데 페북에 글을 하나 올렸다가 지운 네. 게 있어요. 2시간 만에. 뭐예요? 그게 뭐냐면 책자로 해가지고 노무현의 길이라고 네. 이렇게 하나 올린 거예요. 어. 네, 노무현의 길 이렇게 올려가지고 본인은 이제 거기다가 이걸 금방 내렸어요. 한마디로 원래는 2 시간 내렸는데, 만에, 예, 2시간 내렸어요. 근데 이 노무현의 길은 이제 페북에 보면 욕을 좀 먹은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페북에다가 노무현의 길 책을 올리고 노무현을 대통령을 좋아했던 윤석열, 뭐 노무현이 걸어온 길, 추구한 같이 가고자 했던 길을 윤석열 대통령이 타산지석 삼아 보수 정치 발전을 위한 엄숙한 선택이 남아있다. 이게 뭡니까? 가 먼저.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의 약간 폐렴 비슷한 이거는 안에서 결단해달라. 아니 근데 명태균 씨가 자기가 출석하는 날 검찰에 특검에 출석하는 날 밤에 한밤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밤 11시 정도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윤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 하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유서 한 장 딱 써놓고 뭐 이렇게 해야지. 그치, 이게 지금 그 얘기하고 뭐냐 있죠. 지금 모든 사람들 자기 부인까지 지금 뭐 괴롭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맥락으로 얘기할 줄 알고 이제 현장에 카메라 보냈더니 갑자기 강혜경 씨 얘기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저희가 중간에 방송을 끊고 치졸한 사람입니다. 막 그렇게 진짜.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이제 네. 저는 당연하지만 이 대가를 그러니까 후과를 받고 정말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수사받고 처벌받고 둘 다 그렇게 해결해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명태균 씨가 오죽 자기 편이라고 옛날에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답답한 짓 하고 너 진짜 이렇게 못난 짓 할래라고 해서 올린 뭐 그런 네. 글이겠죠. 그러니까. 근데 주변에서 이제 하도 말이 많으니까 금방 내렸어요. 2시간 만에. 근데 그런 방식도 둘 다 더맨더머 짓 하는 거고 네. 윤석열 자체가 저 지금 속옷바람에 속옷진상하면서 네. 제가 여러 군데 물어보니까 네. 그 원래 팻말 대통령 집무실에 트루먼 대통령 그 있잖아요. 네. 더 벅 스탑 히어. 스탑이요. 그래갖고 내가 책임진다. 네. 이렇게 근데 그거를 이제 참모진들도 같이 일했던 사람도 그 말하더라고요. 이게 그 팻말을 대체 왜 세우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용화대 사람들도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예. 야 이거 진짜 어디 가서 나 그래서 청와대면 이력이라는 게 이제 어떤 가문의 그렇죠. 영광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자기 어디서 말도 못 하겠다고 이제는 청와대 어디 근무했다고. 물어볼 거 아니야. 네. 누구 정권 때? 예. 예. 윤석열. 속옷 정권 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속옷 정권대. 네. 속옷의 힘. 뭐 이런 국민의힘 지금 속옷의 힘 뭐 이런 소리 하더라고.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진짜 속옷의 힘 되는 거 아니냐고. 국민의힘 사람들이. 그렇죠. 그 지금 그럼 예. 전당대 때 지금 이게 이제 이슈로 들어왔거든요. 전당대회 이슈로 네. 들어왔어요. 이걸 그러네. 인권 침해로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인권 침해라고 막 저항하는 거지. 난 전한계 씨가 뭐라고 논평할지 너무 궁금하네. 아, 저도 궁금하네요. 예, 네. 전한계 씨가 이 속옷의 힘을 어떻게 뭐 부정속옷 이렇게 얘기하시. 부정속옷. 저것은 속옷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여러분 하나 더 벗겨봤어야 돼요. 앞에 하나 더 입고 있어. 이렇게 주장하지 않을까요? 부정속옷? 괜찮죠. 네. 어차피 아무도 증명 못해요. 아무도 증명 못해. 이정주 진짜 너무 웃기다. 네. 청자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들어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네. 우리 청소 노동자 명연설입니다. 2017년 연설인데요. 그거 한번 잠깐 같이 한번 들어보고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요 청소하는 것이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더러운 걸 깨끗이 씻어주는 청소부입니다. 최순실 6번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더니 체포영장 발부받아 나왔습니다. 그럴 때 저는 최순실이 얼굴을 좀 보려고 나갔는데요. 차에 내리자마자 큰 소리를 치고 외치면 민주주의를 운운하는데 어디 감히 민주주의를 운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연병안에 한번 외쳐봅시다. 연병안에 전염병이다. 특검에 오르면 안 됩니다.
민주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리 고생해야 하는 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한 건 난데 우리 국민인데 민주주의를 내치며 모습을 보고 국민의 안사로서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나도 모르게 연병하네 연병하네 연병하네. 이게 저게 참 유려한 연설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진심이 너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손을 이렇게 바들바들 떨면서도 예. 그 아무런 기술 없이 기교 없이 딱 예. 얘기하시는 거 그렇죠. 보니까 예. 정말 딱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때 그렇죠. 얼마나 화가 났으며 자기도 모르게 예. 그 연병환해를 3번 연타로 하셨잖아요. 방송하면서. 옆에서 보다가 최순실이 온다니까 궁금해서 가보신 거예요. 네. 가봤는데 뭐 무슨 특검은 뭐 민주주의가 아니다 막 이런 헛소리를 하니까 거기서 바로 그냥 나온 겁니다. 3-4번이. 그를 주장을 하신 건데 저는 저런 분들의 연설이 진짜 명연설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맞아요. 어떤 정치인보다 그렇죠. 탁월한 연설입니다. 네, 저런 연설이 많아지고 하고 싶은 얘기들 속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민주국가인 거죠. 예. 정희님께서 스포츠에 써주셨어요. 내란종식 내란당, 내란동조 위헌정당, 정당해체, 내란공범, 내란동조 부역자들 전원 색출, 엄중한 처벌 받아야 민주주의 완성입니다. 박수! 진짜 그 내란 종식의 과정이 이렇게 지난하구나라는 것을 저는 그래도 옷을 벗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설마 그렇게까지. 그러니까요. 왜냐면 체면이 있잖아요. 평생 체면 그렇죠. 그래도 아닌 척하면서 그런 가식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또 인간이 특검이 나가자마자 옷을 입추어 입었다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또 네. 접견실로 가고. 참 근데 이게 한 일국의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라면 자기가 품위가 있고 체면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 수사관들한테 그렇게 하는지 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사고방식은 저거를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내일이 김건희 소환 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영장 그 체포영장 수포이크인데 예. 내일 김건희 그리고 이제 모레 그 윤석열 체포 시한 예.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한덕수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요. 금요일 날. 예. 예. 이번 주가 이제 쫙 이어져 있는데 예. 지난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윤석열이 뭐 갑자기 편지 쓰거나 뭐 모스탄하고 얘기할 때도 뭐 편지 쓰고 뭔가 돌발적인 활동을 뭐 할 때는 네. 대체로 김건희를 향한 메시지. 기건이. 예.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예. 예. 김건희가 마지막에 그러니까 나는 뭐 팬티 바람이 뭐고 이렇게 해서 길거리에 살다가 죽어도 되니까 우리 김건희 좀 살려달라. 약간 이거 무슨 심파극도 아니고 그래서 김건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런 행동이 한 번씩 나와요 보면. 예, 오히려. 저는 최대한 김건희가 소환되기 전에 내가 내 입으로 어떤 얘기도 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김건희에게 네. 순애보적인 메시지를 보낸 건 아닌가라고 한번 추측해 봅니다. 그럼 김건희 보라고 지금 팬티 바람 죠. 네, 그렇죠. 여보, 나는 아무 말도 안 할 나 거야.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 나 사랑하는 거 알지? 뭐 이런 거죠, 사실. 나 아무것도 안 불었어. 아까 윤석열의 이기정 같은 역할을 하군요. 그러네. 이기정이네. 네. 윤석열의 이기정이 네. 김건희의 윤석열. 먹이사슬로 보면 이기정, 윤석열, 김건희인가요? 먹이사슬로. 거의 그런 식이네요. 네. 네. 진짜 근데 참담하다. 그렇게까지 해서 충성 맹세를 해야 V1 사랑 맹세죠, 사랑 맹세. 사랑인가? 나 이게 사랑 아닌 것 같아. 가스라이팅 권력 관계. 당한 거 아닌가 싶기도 가스라이팅이다. 그렇군요. 이 정도 당하면 인정해줘야 됩니다. 진짜 노만 진발 진짜. 더 이상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진짜. 이렇게 옷까지 벗고 속옷 네. 차림으로 충성 맹세를 할 줄이야 상상을 못했는데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JTBC가 어제 단독을 많이 했는데요. 그 이원모 부인 있지 않습니까? 네, 신지연. 신지연 씨. 예, 이 사람이 그 자생한방병원 따님이에요. 이거 취재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쵸. 예, 우리 이정주 기자가 이거 세게 취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출국 금지 됐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거 출금된 지는 좀 됐어요. 그래요? 네, 그 이미 그때 제가 여기 나와서 그 자생한방병원 네. 그때 그 복지위에서 나왔던 거. 네. 예. 그 천수근 그 약제. 약제 한 5개인가 합쳐가지고 그때 말씀하셨죠. 그래서 복지위에서 처음에 이제 자생한방병원 쪽에서
간을 봐가지고 건보를 타냈어요. 첩약은 타낼 수가 없거든요 원래. 네. 근데 한방병원 자생 한방병원에서만 쓰는 약제 조합이에요. 그게 네. 천수근이라고. 근데 그게 허리 협착증인가? 거기에 이제 뭐 효과가 있다 해가지고 예. 뭐 효능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다 연동이 돼 있다 제가 취재를 했었는데 나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신지연 씨 그 민간인이 1호기 탑승한 문제가 여권을 3번 바꿨거든요. 왜냐하면 1호기를 타려면 관용 여권을 써야 돼요. 그렇죠. 네, 우리 완전 비자를 다르게 받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민영이다가 관영이다 다시 민영으로 갑니다. 사전 답사할 때는 민영으로 가야 되거든. 네, 그렇죠. 네. 예. 1호기 탔다가 뺐다가 하니까 이 여권을 변동하는 것조차도 특검팀은 다 기록을 미리 확보해놨어요. 그게 그래요? 이미 5월달이에요. 5월 달에요? 네. 오. 특검 5월달에 이제 네. 6월달에 6월 달에. 네, 출범하고 나서 예. 6월달에 그 6월 초에 거의 음. 네, 대선 끝나고 네. 그러면 그 해놓고 예. 준비하고 있다가 예. 그 다음에 그 이미 수사는 그 막 그 현판식 있잖아요. 네. 현판식 하기 전에도 이미 다 준비를 하고 미리 다 따놨는데 왜냐면 그러니까 이 스페인 순방의 그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김건희 특검이 확실히 이거는 수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 그렇죠. 있었다.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초반부터 그 여권부터 해가지고 싹 초반에 다 수사 자료를 확보해 놓은 거다. 그렇죠. 근데 그게 내가 6월에 말한 게 6월 전에는 왜 안 됐냐면 네. 물어보니까 외교부에서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여권 자료는 예. 그러니까 금융 자료는 FIU에서 따야 되고 예. 외교부는 이제 인천공항 결국은 인천공항 기록을 다 갖고 와야 되는데 네. 공항공사 그 기록을 갖고 오려면 예. 이제 여러 루트 중에 예. 국감을 열어서 국토부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이건 해외 순방은 외교부에서 한 번 하면 쫙 나와요 한 번에 네. 출입국 기록은 다 나오는데 예. 그거를 지금도 보면 공사나 내지는 이 공기업 중에 속속들이 윤석열의 잔재들이 있거든요. 잔당들이 네네. 임기가 안 끝났어요. 협조를 안 해줘. 그럼 영장을 받아야 돼요. 네. 그럼 수사를 하고 영장 받고 법원이 또 기각시키고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들어보니까 정권 딱 바뀐 다음에 외교부 먼저 요청한 거예요. 네. 그래서 외교부 장관이 우리 이 앞전에 바로 그 다들 직무정지 됐잖아요. 거의 네. 장관 그 자리가 비었었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네. 바로 외교부 쪽에서 협조 구해서 처음에 자료를 쫙 받았던 게 출입국 기록이다. 그렇구나. 근데 이게 지금 보면 90억 비자금? 네, 그 얘기 나오죠. 이거는 뭔가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네. 이 신지연 씨가 예. 사실은 그 보면 자생한방병원에 사실상 그 전에 보면 뭐라 해야 될까요? 영업실장 내지는 뭐 본부장 네. 이런 직함이 있어요. 본인의 거의 가족 사업이에요, 거의. 가족 기업. 예, 네. 그러니까 여동생도 있고 이렇게 이제 가족들이 다 한 그 어느 포션마다 한 있거든요. 맞구나. 예, 그래서 예. 이제 승계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신 씨가 자생바이오라는 회사의 대표로 바이오. 있다는데요. 예. 예. 그래서 그 자생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이번에 특검이 밝히기 전에도 네.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자생한방병원이 그 단순히 칩 넣고 이런 게 한 게 아니라 네. 좀 쉽게 표현하면 약간 그 일감 몰아주기 대기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가 있으면 현대 글로비스가 있고 네. 현대차가 있고 기아차가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자회사를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쪽은 첩약을 만들고 네. 어떤 쪽은 이거 개발하고 아하. 그래서 이쪽 첩약 쓰게 넘겨주고 R&D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이제 신지연 씨가 꽤나 큰 그 포션으로 있었던 게 이제 자생바이오. 네, 근데 여기가 이제 회계상 보면 예. 그 기사에 나왔지만 좀 더 이제 깊게 들어가는 게 나중에 나올 건데 네. 여기서는 자생바이오가 백화점 이런데 무슨 그 홍삼처럼 네. 자생 녹용이나 이런 런칭도 하고 그래요 원래. 그래요? 네, 네. 실제로. 그래서 여러 군데 했는데 이 회사가 지금 뭐 거기 나오듯이 비자금에 혐의가 있는 그런 계좌에 지금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90억 정도가 예. 비어 있죠 지금. 그러니까 그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때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생바이오 90억 원 현금이 어딘가 다 써버려졌다. 그리고 회사가 빈깡통이 된 상태다. 네. 자생바이오가 비자금을 만들기 위한 유령 회사라고 본인은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특검이 90억의 행방도 쫓고 있다. 90억을 어디다 썼을까요? 그러니까 네. 그 목걸이가 얼마죠? 관련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거를
가서 성결제 해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예. 성결제. 예. 우리 뭐 여의도에 성결제 많이 여의도 하잖아요. 성결제처럼 네, 그렇죠. 커피 마시라고 목걸이 성결제. 국회 팀장이 성결제 해놓으면 네. 이제 밑에 팀원들 한 번씩 네. 오늘은 밥 먹고 와서 커피 한 잔 사는데 이거는 좀 상하 관계가 바뀌었겠지만 누군가 성결제 해놓으면 예. 물건만 받아가면 되는 아주 쉬운 그런 루트로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목걸이와 관련해서는 너무 이상한 점이 많아요. 처음에는 지인에게 빌렸다고 했다가 국내에 있는 지인에게 빌렸고 뭐 무슨 브로치는 소상공인에게 구매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브로치도 명품이었고 목걸이는 엄청나게 비싼 거였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 스페인 나토 순방 때 입었던 옷도 뭐 치마 이런 거 다 명품인 걸로 그렇죠. 이제 전해지고 있는 것인데 관련해서 신지연 씨가 말씀 주신 대로 뭐 민용 여건으로 미리 가가지고 뭐 한 거냐. 그리고 이 사람을 공무원 신분으로 여권을 만들어줘가지고 임시 여권을 줘가지고 그렇죠. 이 사람을 임시로 채용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짓을 합니다. 임시 채용, 예. 예, 행정관을. 예. 예. 아니, 전 대통령실에 비정규직 임시한 알바 쓴지 처음 봤어요. 대통령실에. 대통령실에서 알바를 쓸 수 있나요? 그것도 일주일짜리? 영부인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하는 사람을 그렇죠. 알바를 쓴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것도 사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이야. 그럼요. 예,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알바가 자기보다 돈이 더 많아. 근거리보다 제가 돈 더 많아. 사장님. 많아요, 사장님. 예, 저 재산 180억 돼요. 뭐 거의 이제 이런 수준인 건데 이 신 씨에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특검이 이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그 연결고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 신 씨와 관련해서 사실 소문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예전부터 맞아요. 그 예. 명품을 그 김건희가 사면 그 뒤에 결제는 이분이 했다라는 소문도 많았고. 많았어요. 근데 이게 진짜로 밝혀지면은 사실 뇌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현모 비서관에 공천을 줬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안 되긴 용인갑. 했지만, 근데 굉장히 유력한 곳에 줬단 말이에요. 용인이니까. 네. 그러니까 완전 이거는 뇌물의 연결고리가 있는 거다. 더 중요한 볼수 거는 있는 거죠. 그 선거에 나갔다가 원래는 이현모 비서관은 원래는 인사비서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 예, 법률비서관 주진우, 인사비서관 이현모 이게 네. 이제 투톱으로 처음에 그렇죠. 윤석열 예. 세팅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동훈 배신하죠. 예. 바깥에 법무장관 있다가 이 두 명을 이제 데리고 다니다가 이 두 명도 지금 거의 배신의 끝자락에 있거든요. 근데 이현모 비서관은 가서 떨어지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데 공천 떨어지고 다들 지금 다 그러니까 그 2024년에 총선 때는 떨어지고 지금 다들 손가락 빨고 있어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그 이후에 윤석열이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2024년 4월 이후에는 그리고 한동훈이 본격적으로 소위 말해서 반기를 들기 시작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비대위원장 끝나고 6월에 전당대회 하면서 여권 내부에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기업 인사를 잘 못해요. 네, 그래서 네. 밀어줘요. 왜냐하면 한동훈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 왜냐하면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한동훈도 갖고 있는 정보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집권 여당 내부의 내분 때문에 인사가 좀 정지된 상태인데 그 와중에 공직기강 비서관 바로 갑니다. 그렇죠. 네, 이현모.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에서 원래 출마한다고 나오면 사실 배수의 진을 치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죠. 다시 안 들어간다라고 그쵸. 하고 나오는 건데 그리고 당선되면 당선되는 거고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떨어지고 바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용산 네. 대통령실. 예, 예. 예.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사실은. 예. 그러니까 두 번 맡은 사람이 있는데 전 떨어지고 간 경우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박형광 기자가 얘기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뇌물로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바로 이 신 씨인지 그게 확인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권성동 큰 거 한 장 나왔어요. 네. 큰 거 한 장, 큰 거 한 장 서포트 권성동 통일교 지금 구속돼 있는 세계 본부장이죠. 윤모 씨. 윤영모 씨를 통해서 다이어리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2022년 1월 5일 여의도의 고급 중식당에서 1억을 줬다. 권성동 운명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당에서는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이었는데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다이어리 썼잖아요. 네. 이게 진술이 아니라 다이어리는 조금 얘기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이제 메모를 썼다는 거는 네. 이 사람이 메모를 그 법원에서 저거를 증거 옛날에 안종범 수첩처럼 증거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죠. 예, 저런 거는 사실은 수첩을 빼곡하게 쓰는 사람이 네. 이 사람 보면 수첩에 빈칸이 없다는 거예요. 다이어리 날짜마다 이렇게 꽉꽉 채워 쓰는 스타일이야. 근데 네. 이걸 권성동을 잡으려고 그러면
예전부터 큰 그림으로 내가 이거 이날 권성도 한번 잡아야겠다. 그래서 이 그래프 목걸이 막 이걸 네. 거짓말로 썼다고요? 이럴 수가 없어요. 말이 안 가능성이 되죠. 낮죠. 네. 낮다. 예, 그래서 저는 법원에서 이거 인정된 가능성이 높고 권성동 그 의원이 사실 이제 당내 평가는 설마 권성동이 받았어 이런 얘기도 있지만 원래 뇌물 이런 거는 이제 한편으로는 받은 놈이 또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원랜드 그때 물론 논란이 있었지만 청탁 문제도 있었고 네. 과거에 이제 나중에 이제 무죄 나왔다고 일부는 이제 무죄 나왔다고 한 것도 있는데 네. 그때 그 당시는 청탁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청탁은 있었는데 그게 그래서 이제 뇌물죄로 연결되냐 안 되냐 이 혐의가 그게 없어진 거지 네. 사실관계는 거의 있었어요. 네. 그리고 연결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네. 그래서 권성동 의원은 이번에 이 부분하고 당내에서 후보 교체 문제 있잖아요. 네. 저는 그 두 개가 이제 동시에 터지면서 네. 당에서 이 정도면 이제 구원해주기 힘든 상황이 됐어요. 권성동은 구원해주기 힘들다. 네. 권성동 그 이양수 당시에 이제 예. 후보 교체 메인 사람들 예, 권영세 권영세. 예, 이쪽 라인들은 예. 이 특검하고 당에서 버림 받으면서 전대 끝나면 같이 간다고 보면 돼요. 이제. 전대 끝나면 끝나는. 저는 이게 어떻게 좀 연결되냐면 그 권성동 물론 권성동 의원이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전에 김건희가 이준석한테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내가 권성동 날려드릴까요? 네. 오. 맞아요. 제가 보도한 것 중에 있어요. 네. 그게 그러니까 왜냐 맞아요. 이준석 의원이 저한테 말을 해준 게 그 말을 해준 거예요. 아 어떻게 날릴까 권성동을? 이 혹시 이런 저간의 사정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그 김소연 변호사가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명태균한테 목줄 잡혀서 물론 이제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목줄 잡혀서 이준석 안고 가려고 했던 거 아니냐 권성동. 네. 그래서 사실 명태균도 이런 저간의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줄 쥐고 흔든 거 아닌가 이준석을 살릴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아니었던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사실은. 이준석 대표 이제 압수수색 2번 해서 지난주에 엄청나게 큰 화제가 됐는데 소환 조사도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되는 아마 겁니까? 당연히 되겠죠. 이미 한번 피의자 조사를 피의자 조사는 아니지만 참고인 조사를 예전에 한번 받았죠 창원에서. 창원지검에서. 창원지검에서 서울로 물론 올라와서 받긴 했지만. 근데 제가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 키맨은 이준석인데 네. 그래서 제가 명태균 게이트를 하면서 계속해서 한 10월 중순 때까지는 이준석 의원에게는 계속 기회를 드렸습니다. 본인이 직접 등판하시라. 우리가 도와드리겠다. 왜냐하면 이준석이 등판하면 명태균 게이트의 어떤 공천 개입,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 전부 다 모든 걸 알고 있는 게 이준석이다.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 공천 개입한 거 많다. 그리고 본인이 또 김건희랑 공천과 관련한 얘기를 하기도 했고. 네.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저는 그땐 잘 몰랐어요. 네. 근데 지금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명태균과 강하게 엮여 있다. 근데 그게 범죄적으로 엮여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특검에서 그 부분을 좀 밝혀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근데 김소연 변호사가 또 어제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또 공개 반박을 하고 좀 이상해요. 아수라장이다. 이게 어지러지네. 그 김소연 변호사가 네. 명태균 씨랑 말이 안 통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 뒤에 윤한홍이 있다라고 믿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제 뒤에 윤한홍이 있다라고 그래서 박형광 윤한홍이 기자 뒤에? 네, 윤한홍이 사주를 해서 명태균 게이트가 시작했다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윤한홍도 지금 위험하지 않나요? 그게 이상한 거죠. 이상한 회로인데 박 기자가 윤한홍도 잡아먹는 지금 네, 그런 저는 정국인데. 윤한홍 의원이랑 한 번도 통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기자는 기자예요. 네. 그런 거 없어요. 명태균 네. 씨가 기자를 잘 모르시는데. 논리상 보면 윤한홍 의원이 살아야 되는데 지금 죽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 그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예. 왜냐면 윤한홍 의원이랑 명태균 씨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악연이 그렇죠, 있어요. 맞아요. 또 그러- 배경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 얘기 네. 많이 들었습니다. 그 김범수 SBS 아나운서가 네. 튀어나왔어요. 전화 어떻게 되는 네. 거예요, 선배? 그 취재해 오셨다고? 어떻게 된 거예요? 취재했다고. 아, 너무 궁금해. 이거 좀 김범수 취재하고 아나운서. 있죠. 예. 네. 사실 이거는 그 제가 또
그 너무 딥한 얘기는 구글에 쳐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우리 취재 편의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 제가 뭐 지하 3층까지 내려가 드릴까요? 아니. 층을 결정을 하세요. 그 저기 예, 그 지하 저- 10층까지 있는데. 아니 우리 소송 너무 힘들어요. 네, 소송 방금 힘들어요. 이준석하고 이기고 돌아왔기 때문에 예, 이제 그만하고 예, 싶어요. 소송. 그냥 예. 김범수가 궁금하면 네. 구글에 연관 검색어가 있어요. 연관 검색어 쳐보십시오. 이미 네. 기사도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예. 김건희, 김범수 치면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나오니까 제가 뭐 여기까지 말씀드린 그렇고 김범수 아나운서는 그러니까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이분이 2012년이죠.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 이제 2차 주가 조작이 주가 일어나거든요. 조작. 네. 근데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2차 조작은 2010년 12월부터 이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네. 되는데 두 번째가 핵심이에요. 그렇죠. 예,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에 걸쳐서 이제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는데 이때가 이제 MB 때죠, MB 때. 2011년 이쯤에 그 김범수 씨가 그 유명한 라디오 스타 예. MBC 라디오 스타 예능 프로. 예능 프로에 예, 나가요. 예. 예, 나가서 본인이 직접 예. 그 샤갈전 샤갈전. 예, 예. 내가 이거 문화 뭐 이게 표가 있다. 아. 내가 문화 행사 이런 거 어. 지금 문화 예술 관련된 예. 이런 홍보 일을 한다. 이러면서 아나운서들하고 이제 그 뭐 김구라 씨 나눠줘요. 네. 네, 이제 예능 라디오 화면- 스타에서? 라디오 스타에서 홍보를 그렇게 한 네, 거죠.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네. 어제 확인했어요. 예. 네. 그뭐 12월 16일인가 그런데 아무튼 방송을 두 차례 걸쳐서 하거든요. 네. 나눠주면서 이제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분이 그 당시 이거 이제 홍보할 때가 딱 샤갈전 할 때가 주가 조작 그 초입 단계예요. 예. 그러니까 코바나 네. 컨텐츠에서 네. 샤갈전을 운영하는데 코바나 컨텐츠 정도의 소위 말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름만 그렇게 생겼을 뿐이지 저 정도 자본으로 해외에 있는 샤갈전 원본을 국내로 공수한다? 절대 못합니다 그거. 예. 네. 그림 훼손되면 그 개런티 누가 합니까? 네. 예, 그 몇천억짜리 누가 물어줘요. 그래서 보통 저런 거는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많이 해요. 예, 컬렉션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시아 뭐 오크라 컬렉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그 우리나라에서는 재벌들이 개런티를 해줘야 됩니다. 삼성, 현대, LG 이런 데서 해줘야 돼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중간에 이제 브로커 역할을 하지 않았냐 이런 혐의가 있는 거고 김범수 아나운서가 네. 그때 당시 전 아나운서인데 그리고 이 사람이 그때는 이제 아나운서 나와서 프리했을 때거든요. 네. 이제 프리 선언해가지고 이제 핵심 뭐냐? 그래서 커버하는 컨텐츠 사내 이사를 두 차례 걸쳐서 하면서 네. 그 등기이사로서 활동하는 와중에 그리고 그것과 별도로 샤갈전 홍보를 하는데 네. 샤갈전 홍보를 하던 시기가 우연찮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차 시기가 겹쳐요. 예, 요거를 이제 세 개를 종합해 보잖아요. 네. 특검은 어떻게 보고 있냐? 김범수 전 아나운서도 도이치모터스에 돈을 태웠다. 예, 돈을 태웠다. 예, 너도 같이 태웠다. 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수사 쪽에서 듣기로는 네. 이미 김범수 쪽도 계좌도 다 뽑아놨어요 이미. 계좌를. 네. 아. 이거는 사실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예. 주가 조작은 아니 본인이 입금하고 내가 그렇죠. 주가 조작이 올라탄 다음에 예. 뭐 삼부토건 1,100원에 들어가서 5,500원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1억 넣었다가 뭐 3억 됐는데 뺐어요. 예. 이게 주가 조작이에요. 그렇죠. 이 예. 통정 매매를 기간과 네. 그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예. 하냐, 그리고 어떤 기간 속에서 몇 명이 같이 대량 매도를 하냐, 대량 매수하냐 이 혐의를 보고 그렇죠. 검찰이 마지막에 대지신문 하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딱 보니까 이때 받아서 이때 판 거 같은데. 그래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김건희도 해픈 투비로 비슷하게 이때 나오네. 예. 너 주가 조작 아니야? 아니라고 해봐. 아. 그러면 3년 너 징역 7년이야 이제. 법정 가서는 7년이다. 어. 잘 생각해라. 예. 네. 그 그 단계구나. 김범수 아나운서가 어쨌든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라는 혐의가 있는 건데 네. 저는 김건희 특검에서 왜 그럼 김범수 아나운서의 이름을 흘렸느냐 네. 공개했느냐. 공개했느냐 아, 네. 중요하죠. 그것도. 그거는 사실은 뭐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윤석열의 멘탈을 흔들기 위한 건 아닌가. 그렇죠. 그거는 구글에 쳐보시면 돼요. 네, 구글에. 네, 제가 설명 연결되는지는 구글에 한번 쳐보세요. 구글에 쳐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해드릴까요? 아니, 저기 거기까지 알고 싶지 않고 예, 각자 알아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정청래 당대표 시대가 되면서 언행일치 그 박지원 네. 의원께서 언행일치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센 당대표가 왔다. 아. 그래서 개혁 입법들에 대해서 일체에 특히 이제 방송법 먼저 통과하기로 한 거거든요. 원래는 노란봉투법이 1번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게 갑자기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더라고요.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방송 3법부터 가는데 당대표의 의지가 강력히 그 반영이 된 거다. 이렇게 의원들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강력한 방송 3법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조중동 보니까 상당히 이거를 좀 프레임을 마치 뭐 민주당이 원하는 사장을 시키기 위해서 특정한 어떤 편향을 가진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 시키려고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을 짜고 있어요. 기자들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아 근데 이거는 네. 그 사실 조중동이 저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저런 식으로 발작하는 건 저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 게 왜냐하면 정청래 이제 당 대표의 전사를 좀 보시면 되는데 네.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정청래 당 대표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언론 쪽의 징벌적 손해배상 있죠. 이거에 자기 거의 한 20년 인생을 건 사람이에요. 이분이 2008년에 그 정현선 선배가 기사 네, 쓰셨다 옛날에 2008년 그때 강용석하고 마포 본인이 그쵸. 예, 마포 네, 그래서 지역구에서. 짓거든요. 예, 근데 강용석한테 지거든요. 2008년 그때 MB 유타운 막 할 때 맞아요. 그때 표차도 얼마 안 나요. 4천인가 6천 표밖에. 근데 왜 졌냐면 그때가 4월 9일인가가 총선이었거든요. 근데 4월 5일부터 문화일보랑 조선일보가 그 사설과 기사를 뭐를 때려박냐면 정청래 의원이 당시 현직 의원이었죠. 현직 의원이 서교초등학교에 그 당시 선거운동기에 선거운동을 하러 들어가요. 근데 막습니다. 거기 학교 관계자가 막아요. 네. 그랬더니 교감하고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났다고 합니다. 네. 그 보도에 의하면. 그러면서 자기를 운동을 못하게 하게 타러 들어가니까 정청래 의원이 그랬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내가 누군데 감히 막냐. 너 모가지 잘라버리겠다. 내가 그치. 국회의원 되면 잘라버리겠다. 이런 모가지 식의 발언. 그래서 이게 교감 모가지 폭언 뭐 네. 이 발언 있잖아요. 네, 네. 그걸로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고 바로 져요. 그리고 이분이 소송을 해가지고 2년 동안 해가지고 승소를 합니다. 예, 승소를 해서 대법원 가기 전에 그 이행 판결 나오거든요. 네. 그 조선일보랑 문화일보가 무릎을 꿇어요. 사과문하고 정정문 낸다니까요. 네. 그럼 뭐해? 예, 근데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고 헌법기관도 우리나라 레거시 족벌 언론이 보여준 거지. 야, 헌법기관 너 까불어봐. 내가 한번 친다. 너 배지 날릴 수 있어. 전혀 없는 사실. 박 기자랑 저랑 예를 들면 네. 오늘 아침에 너 음주운전했다. 이정주도 음주운전했던데? 너 아침에 음주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 사람 치웠잖아. 아니라고 말을 해. 일단 네. 근데 장윤선 최 대표는 좀 하차해야죠 그러면. 네. 제가 아침에 나온 다음 장 선배가 저를 믿겠냐고. 야, 기사가 나왔잖아. 이자님, 화요일에 용감한 기자들이 일단 킬. 네. 용감한 그치. 기자 한 명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럼 저는 오늘 출연 못한 거 누구한테 받나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소송에서 이겼는데. 그러니까. 그럼 똑같아요. 네.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본인이 당해봤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의 언론 구조 이거를 정말 이런 어떤 뿌리 깊은 관행을 뽑아야 된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때 뭐냐면 더 잘 아시면 신문고지법이라고 자전거 주는 거 있죠. 맞아. 옛날에 있었어요. 네, 그거를 있었죠. 정청래 의원이 발의를 한 거예요. 그 네. 금지하는 거를 네. 신문고지법을. 그때 옛날에 그 저기 뭐야 그 뭐지 그 신문 네. 영업하면, 영업소 있잖아요. 네. 거기 칼부림도 나고 그런 많잖아요. 사건이 많이 네. 있었어요. 그럼 네. 사람들 배급소 배급소. 그렇죠. 네. 배급소에서 하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똑같은 신문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아니 정보를 보는 똑같은 신문인데 조중동 한겨레 경향 중에 아니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데 보면 자전거 준다는데 네. 사실 안 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거 보죠. 네. 네. 아니, 똑같은 신문 하나 보지 두 개 세 개 안 보거든요. 보통. 상품권 주고 막 그랬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현금도 주고. 네. 당연히 좀 더 진보 언론이고 자본력이 약한 이런 신문사들은 언론은 사회의 공기인데 맞아요. 계속 쪼그라드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정청래 의원이 법안 발의했더니 얘 조져야 된다고 타겟팅을 한 법안이 그쵸. 그 기사가 예, 사실은 예, 예, 사실상 맥락을 보면 예. 뭐 정청래 의원의 주장이지만 그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예. 전후 맥락을 보면 그것 때문에 본인이 떨어졌다고 보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리고 날렸습니다 실제로. 날렸는데 이게 어떻게 되면 리피티드 게임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조선일보야. 날렸는데 한 2년 또 소송해. 돌아왔어. 줬는데 한 벌금 한 500만 원 내고 저기 사과문 이런 해명문 있죠. A23면에 TV 옆에다 쓰면 돼. 네. 아무도 안 보는 거. 아무도 안 정청래 봐. 조질 때는 일면에 조지거든. 네, 그치. 일면 막 대문짝만하게 하죠. 5단 기사 막 해갖고 조져놓고. 박스로 막 주시고. 예, 나중에 네. TV 아무도 안 보는 토요일 날 그치. TV 그 편성표 뒤에다가 옆에서 살짝 하면 돼요. 네. 그래도 허용이 되는 나라거든요.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의원이 이거는 정말로 이런 어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되 언론의 자유는 언론이 마음대로 떠들고 헌법기관까지 흔들고 억누르고 사람들을 옥죄라고 있는 자유가 아니에요. 언론이 그만큼 권력을 감시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권력을 감시하고 그 감시의 대가를 응분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네. 비례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가짜 유튜브. 네, 가짜 유튜브. 네. 이거 형사처벌하게 되면 검찰의 검찰권 남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난 그렇게 가지 않는다. 네. 이거는 돈은 돈으로 물려야 된다. 그렇죠. 유튜브들이 돈 벌러 하잖아요. 네. 그 돈으로 물려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영미권에서 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예. 이게 언론 탄압하는 게 아니라. 근데 사실 언론 내부에서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면 많은 언론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볼 수 있어서 이걸 또 반대하고 있어요. 진보 보수 상관없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고쳐 나가야 되는 거죠, 사실. 근데 그렇죠. 저는 굉장히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언론인들도 공직자에 준하는 윤리와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정도의 무슨 혜택을 보거나 뭐 이런 건 그렇죠. 전혀 아니지만 반공인처럼 생각해야 반공인처럼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직업을 할 수가 없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당한 윤리 의식을 갖고 있어야 남을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펜으로. 맞습니다. 예, 우리는 펜이 있잖아요. 이 펜으로 사람을 말씀하신 대로 뭐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만두소 사건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도 생기고 그렇죠. 그럼요. 뭐 네. 내가 쓴 한 줄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되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막강한 책임 윤리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거를 사실은 그거랑 20년 싸운 분이 그렇죠. 정청래다. 그러니까 무서운 아까 거죠, 무서운 그렇죠. 거. 예. 지레짐작해서. 정청래는 조중동은 그치 저는 정청래를 정청래를 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지원 대표가 와서 그런 얘기했어요. 정청래라는 점을 잊지 말아라. 합니다. 정청래는 한다. 예, 그 사람은 언행일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다.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24시간 필리버스터는 법에 보장된 권리니까 하긴 하는데 내부에서도 사실은 뭐 크게 뭐 기대는 없어요. 이게 뭐 막아질 거라는 기대도 없고 네.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워낙 강경하게 나오기 때문에 내란 세력이 사과하지 않으면 손잡지 않겠다라고 강경한 태도로 나오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되게 무기력해요 지금. 그리고 자기네 집에 지금 불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거에 또 신경 쓸 겨를도 없고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요거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하고 대통령실의 강훈식 비서실장하고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돼가지고 상당한 파문이 있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재밌는 얘기가 나왔는데 당 차원에서 요청한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이. 그러면 개인적으로 요청했다는 거예요?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네?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홍문종 전 의원하고 무슨 뭐 그러니까 대단한 그게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그리고 인천시장 안상수의 부인. 네. 안상수 부인은 또 무슨 상관이에요? 예, 이 사람들 다 비리사범이거든요. 싹 다. 그쵸. 부정부패 비리사범인데 이 사람들을 사면복권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번 8.15 특사는 반드시 민생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거 어떻게 흘러갈까요? 저 취재를 좀 해보니까 네. 저는 처음에 이 텔레그램이 지금 사실 사진 기자한테 먼저 찍힌 거예요. 그쵸, 2대1. 늘 이게 뭐 우리 뭐 사실 클리셰 아닙니까 이거. 네. 그래서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거를 일부러 또 흘렸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사진 각도나 네. 그 당시 이제 저 내용이나 여러 가지로 조합해 보잖아요. 이건 걸린 것 같아요. 걸린 거다. 예전에 이제 권성동 전 원내대표 체리 따봉 있죠. 네. 그것도 들킨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옛날에 김무성 의원은 보여준 건데 그쵸, 김무성 그쵸. 대표는 그렇죠. 찍으라고. 뭐 박성중 의원은 뭐 네. 목을 친다, 침박 뭐 이런 거는 네. 누가 봐도 보여준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요거는 조금 손가락을 가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연출하기 힘든데 그것보다는 이 지금 메시지의 최대 수혜자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송원석 본인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 당에서는 예. 예를 들면 지금까지 뭐 엊그제까지도 조국 사면 뭐 예. 얘기 조국 전 대표 예. 사면 두고 막 와거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뭐 형기가 있니 없니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게 뭐 예를 들면 정의를 바로 세우려면 사필 기정으로 모든 형기를 다 채우고 나와라 네. 막 논평 내고 난리 났었어요.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지금 네. 이 사람 뭐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죄 안 졌나요? 친박의 부활입니까? 네. 그러니까 요거는 송원석 전 원내대표가 제가 이제 굳이 선회를 하자면 예. 머리가 정말 좋았다면 야 이번에는 우리 조국하고 다 같이 폭파해 아무도 사면하지 마. 아. 이걸 노린 거야 제가 인정. 폭파. 그렇지. 예. 예. 그리고 송원석
전 원내대표가 이 사람들 4명을 다 싫어해. 예를 들면 예. 내가 너는 죽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한 번 더 꼬은 거라면 제가 예. 인정합니다. 아. 네, 근데 그런 지금 분위기 그거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 예, 아니에요. 예. 그래서 서로 이득되는 게 없어요. 네. 대통령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난감하죠. 이런 그렇죠. 게 공개되면은. 근데 뭐 대통령실 쪽으로 여쭤보면은 어쨌든 사면을 할 때는 그러니까 민주 진영 지금 민주 정권이니까 민주 진영에 있는 인사들만 사면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보수 인사들도 그렇죠. 사면을 같이 하는 건데 예. 그런 차원에서 논의를 하는 거다. 그렇게 좀 통상적인 그래요? 진행하는 거다 통상적으로라고 그렇군요.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 국민주권 정부의 어떤 모토가 이런 부정부패 사범을 그냥 섞어서 민생 사범에 섞어서 풀어주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단히 무원칙해 보일 수가 있고요. 이런 사람들을 풀어주라고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준 것은 아니다. 그렇죠. 민생으로 물론 이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확정된 의견을 것은 듣는 아니죠. 거니까. 네. 의견을 다종다기하게 듣는데 저는 하나 걸리는 것은 강훈식 실장이 이게 다예요? 더 없어요? 더 없어요? 라고 질문한 대목에 좀 주목을 하는데요. 저는 국민주권 정부가 올바르게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또 언론이 잘 그 감시하고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고 이런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희들도 주목해서 잘 보고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오늘도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아, 예. 이정주 박형광. 나 박형광 속옷의 이정주. 힘밖에 기억이 안 나네. 끝나니까. 아 그래? 나는 부정속옷. 오늘은 진짜 히트다 히트. 괜찮나요? 아 이정주 히트다 네. 히트 부정속옷. 네. 부정속옷 해외에서 수입해 모스타는 뭐 입고 다니는지 한번 봅시다. 네. 모스탄의 부정속옷이 뭔지 한번. 색깔도 궁금하네. 네, 이건 네. 속옷이 아니야. 그러나 증명한 건 더 힘들어. 왜냐면 벗겨봐야 되거든. 진짜 이 변태예요, 변태 이 사람들. 그게 속옷이 아니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나 알찬 시간이었다라는 애청자분들의 논평까지 깔끔하게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